얼마 전 OTT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보며 주인공 관식이의 마지막 순간을 창너머에서 바라보던 애순이의 모습이 유독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생이 끝자락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손조차 잡아주지 못한 채 차가운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속절없이 서있던 그녀의 눈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비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 부부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하고 때로는 보내드리는 일도 겪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 중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록에도 남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지만 혼자 조용히 떠올리게 되는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는 제가 잊지 못하는 오래전 한 환자와 그 가족의 마지막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영수 씨였습니다. 박영수 씨는 당시 나이가 57살이었습니다. 백혈병 투병 2년째 서울에 있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 중이셨죠. 박영수 씨는 한동안 좀 나아졌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식사도 하고 혼자 걷고 대화도 또렷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 아침이 더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분이 조용히 숨을 멈췄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미 심장은 멎어 있었고 동공반사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아주 조용히 떠나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아내분이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던 아내가 우리가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준비하는 걸 보더니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대신 집에만 좀 데려다 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포기나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약속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병원에서는 못 죽는다. 침대 냄새도 싫고 형광등 불빛도 싫어. 그냥 우리 집 마루에 누워 있다가 가고 싶다. 아내분은 그 말을 늘 웃으며 넘겼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번 재발을 겪고 한 번은 중환자실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을 때 아내는 비로소 그 말이 그냥 투정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이 조용히 숨을 멈췄을 때 그녀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 대신 그가 원했던 마루로 돌아가려 했던 겁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내분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게 된 후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의 눈빛을 보자 설명도 설득도 필요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분은 이미 수없이 마음의 준비를 했고 그만큼 마음속에서 수없이 남편을 떠나보냈을 겁니다. 서울에서 사망 처리를 하지 않고 제천에 있는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요청. 요즘 같으면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얘기지만 그 시절엔 마지막만큼은 집에서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우린 더 자주 들었고 또 왜 그런지를 알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 죽는 걸 객사라고 불렀고 그걸 불행이라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즉시 엠부백을 준비했습니다. 기도 삽관을 유지한 채 수동으로 산소를 넣으며 환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이게 생명을 살리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연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지막 형식이자 한 가족의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인턴 한 명이 구급차에 탔고 밤새도록 손으로 백을 눌렀습니다. 숨처럼 보이게 하려고, 산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할 힘도 없었을 겁니다. 제천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고 영수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삽관을 제거했고 손도 놓았습니다. 그제야 진짜 이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 뒤 그 인턴과 식사를 하다 말이 나왔습니다. 진짜 힘들었겠다고 그날의 노고를 위로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대로 보내드리려 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단순한 말인데 묘하게 뼈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내드린다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린 늘 생명만 생각합니다. 몇 년 더 살 수 있는가, 몇 %나 가능성이 있는가.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선 며칠 더보다 어디서 누구 곁에서 어떤 모습으로 떠나는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영수 씨는 기적처럼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가 원했고 그 가족이 선택한 마지막 형식대로 그가 생전에 살던 집, 자신의 공간에서 떠났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는 의식이 없었고 가족들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떠났지만 적어도 그의 영혼은 평안했으리라 믿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린 그날 생명을 살리지 못했으나 한 사람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줬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 일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고 의료 기록에도 남지 않았고 칭찬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숨은 정확히 의학적으로는 사망이었지만 누군가에겐 고향으로의 귀향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제대로 된 이별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분명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지막을 그가 원하던 자리에서 그가 사랑했던 사람 곁에서 조용히 지켜드릴 수는 있었습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존엄이라는 걸 그날 저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남는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